토트넘은 현재 잉여 자원들을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반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도 크로아티아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페 탕강가 같은 경우에는 밀월로 가게 됐습니다. 임대가 끝나고 토트넘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토트넘에서 밀월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르지오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로 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토트넘은 확실하게 이 방학 동안에 이 밀어놨던 방 정리를 하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1월 이적 시장에 필요 없는 선수들을 일단 대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부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테이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훈련장에서도 테이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부상이 있는 건 아니고 예방적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축구협회의 그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은 이제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 경기 때는 오른쪽 다리였는데 이제 훈련 때는 왼쪽 다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쪽의 어떤 무릎 부상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예방적 차원의 테이핑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 팬들은 클린스만이 어쨌건 그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아니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달고 한 시즌 내내 뛰게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어떤 반응도 있었고, 경기 중에는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테이핑한 모습이었는데 근데 훈련장에서는 왼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이제 예방적 차원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협회가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흥민 선수가 좀 휴식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대처할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대신 채울 만한 선수가 전혀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토트넘에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온 게 이 누사라고 하는 선수가 토트넘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그 벨기에 브르헤라는 클럽에서 이제 토트넘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선수가 누구냐? 안토니오 누사 선수는 사실은 굉장히 빠르고 드리블을 잘하는 어린 선수입니다. 노르웨이 선수고, 그리고 파라티치의 픽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파라티치 단장이 고른 선수들로 굉장히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선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에 다른 EPL 클럽들이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이 이제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 당장 데려올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여름에는 무조건 데려올 수 있도록 아예 딜을 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토트넘 팬들은 와, 도대체 이 토트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평생 토트넘을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토트넘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꽤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비오 파라티치,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라는 간증까지 나오고 있고, 와, 이게 진짜 일어난다면은 진짜 대단한 이적 시장이 될 것이다. 꽤 스타 선수인 것 같아요. 어린 선수지만 이 노르웨이 사람에 의하면은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선수고, 드리블링을 굉장히 잘하고 속도도 빠르고 플레이메이킹도 잘하고 골도 넣을 수 있는 선수다. 과거에 이제 혼란이 이 선수 정도 나이였을 때 그 정도로 잘하는 것 같고 웨데가르드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년만 기다려 보면은 이 선수가 이 북런던의 가장 축구를 잘하는 노르웨이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북런던에 노르웨이언이 별로 없긴 하지만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와, 우리 스카우트, 우리 트랜스퍼 팀 너무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 고백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안토니안 누사 선수의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을 좀 보기도 하고, 이 선수의 어떤 움직임을 보니까 굉장히 발빠른 선수이기도 하고, 이 어린 재능, 원더키드의 어떤 그 반열에 오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장기적으로 대체하려는 어떤 움직임이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토트넘에게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영입이 아니더라도 이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1월 이적 시장에 뭐 첼시의 코너 갤러거 선수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을 찔러보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레비, 토트넘, 그리고 PSR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슬레틱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이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좀 살펴보면은,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년 애닉이 이제 토트넘의 어떤 소유주죠. 여기가 이제 토트넘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죠. 이 경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절대로 돈을 번 것 이상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이지, 이 연봉에 대한 부분도 진짜 지독하리만큼 짜게 줍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EPL 전체에서 이 레베뉴 전체 매출 중에 이 웨이지, 연봉이 47%밖에 안 되는 팀 토트넘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풋볼 비즈니스 블로거 이 스위스 램블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시즌, 그러니까 2012-13 시즌부터 2021-22 시즌까지 토트넘이 가장 돈을 많이 번 팀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정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밑에 이렇게 나오죠. Spurs are nothing if not committed to staying well within the rules. 이 질서를 지키는 것 빼면은 토트넘은 시체다 이겁니다. 질서를 너무 잘 지켜요. 그런데 이제 이 질서를 나만 지키면은 손해 아닙니까? 아니 아무도 줄을 안 서는데 나 혼자 줄 서고 있는데 앞에서 막 새치기 해. 이러면 무조건 손해 보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 아르센 벵거 감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망주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이제 오명이 쓰여져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돈을 쓰지 않고 좋은 선수를 기를 수 있다면은 구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맨체스터 시티가,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고 아니면 카타르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이 인수를 하면서부터 갑자기 막 전 세계 축구계에서 돈 쓰는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벵거 감독이 야 이거 말이 되냐? 그러니까 가장 큰 클럽들은 어쨌건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쓸 수 있네. 이게 무슨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벵거가 2017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고 막 돈을 쓰는 거 이런 거 다 괜찮은 거냐? 아니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도 이거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규칙을 만드는 것보다 나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허울뿐인 FFP, 이 재정적 페어플레이가 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독서를 날린 거죠. 그런데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나씩 터지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울버햄튼도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에버튼도 그렇고, 그리고 맨시티도 이제 115개 이 기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문제 터지기 시작하면은 맨시티는 1부 리그에서 뭐 퇴출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이적 시장을 스타이미 막아버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빼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돈을 쓰고 있는 클럽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토트넘은 돈을 더 벌고 있습니다. 2019년 이때 당시에 토트넘의 새로운 구장이 지어졌죠. 그리고 21-22 시즌에 토트넘은 무려 매치데이 레베뉴, 매치데이, 그러니까 경기날 매출로 무려 1억 파운드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토트넘인데, 근데 2022-23 시즌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고 이제 3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발표가 될 때 분명히 토트넘은 맨유보다도 지금 이 경기장 수입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돈들이 이제 토트넘에 굴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토트넘이 오히려 ambitious in the transfer market, 이 이적 시장에서 훨씬 더 야망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기시지 않겠지만 어쩌면 토트넘은 유럽 전체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클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미 사실은 이 쓸 수 있는 돈으로만 따지면은 토트넘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토트넘은 만약에 돈을 써가지고 팀을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여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팀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PSR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다 좀 관심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항상 이득을 내왔고 항상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해왔습니다. 결국에 토트넘에게 지금 굉장히 축구의 지형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레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만 있어도 어쩌면은 토트넘은 이 리그 최상단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어쩌면 케인을 팔지도 않았겠죠. 물론 케인은 이제 계약 기간에 이슈도 있었지만,
토트넘은 이제 남아있는 이 월드 클래스 선수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이 재정적인 이슈까지 도와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우승을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별 부상 없이, 물론 이제 테이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걱정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무탈하게 아시안컵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최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토트넘에서는 몇 개의 영입을 더 해야겠죠. 아마 그 영입 소식들도 들려오면은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